민간부담금은 정부 지원금과 함께 아이템 개발하는 데 사용하기 때문에 기관에서 세금계산서 발행하거나 또는 영수증 증빙하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정부 지원금 받은 내용은 우리가 거래하고 있는 회계사무소에다가 이 협약 금액하고 사업비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알려줘야 이 경상연구개발비로 나중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리서치 헬퍼 박 대표입니다. 오늘은 사업비에 대한 내용을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업비 작성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총 사업비 구성입니다. 정부 지원금 1억 준다고 할 때 또는 3천만 원 준다고 할 때 민간 부담금은 10% 20% 내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총 사업비가 얼마인지 현금, 현물 이런 거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사업 협약할 때 이러한 사업비에 대한 안내를 하고 있어요. 근데 모르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안 해봤기 때문에 모르는 거기 때문에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 또 잘 안다고 해서 좋은 점수를 받는 것도 아닙니다. 미리 알고 있으면 우리가 계획 세우기 좋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창업자들 특강이나 학교에서 강의할 때 쓰는 자료인데요. 요거 보면서 좀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총 사업비, 우리 사업비 구성에 대해서 좀 설명드릴 텐데, 정부 지원금, 요 정부 지원금에 대해서는, 우리 공고문에 잘 나타나져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 부담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구성해야 되는지 그냥 퍼센테이지, 비율 이것만 나타나져 있어요. 정부 지원금이 최대 1억 원인데 민간 부담금은 7대3 비율로 부담해야 된다. 그 중에 현금은 10%, 현물은 90%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정부 지원금이 7대, 그 다음에 현금은 1, 현물은 2, 그래서 7대 1대 2로 나눠서 구분이 된다 라는 형태로 표시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좀 헷갈리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그림을 보면서 좀 설명드리면 일단 우리가 민간 부담금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있는 요 현금하고 그 다음에 현물을 더한 것을 이제 민간 부담금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개발하는 데 사용하는 비용, 우리 사용할 수 있는 개발비 이런 것들이 정부 지원금하고 우리가 민간 부담금으로 냈던 이 현금하고 요 두 개를 더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개발비에 사용하든 아니면 홍보비에 사용하든 우리가 이제 지원 사업으로 쓸 수 있는 돈이라는 것입니다. 이 현물은 현금으로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하지는 못해요. 이 현금과 현물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고, 이 모든 것을 포함해서 우리 총 사업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정부 지원금을 가지고 정부 지원금은 5천만 원 지원인지 3천만 원 지원인지 또는 1억 원 지원인지 이런 것들이 다 나타져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보면서 그러면 우리는 민간 부담금을 얼마를 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드릴 건데, 이 정부 지원금이 70%라고 할 때, 그러면 정부 지원금이 1억일 때 여기에다가 0.429를 해주시면 돼요. 이게 뭐냐면 정부 지원금 70%일 때 최적의 비율을 나타내주는 그 금액 계산하는 정형화된 값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지원금 1억 원에다가 우리가 0.429를 곱해주게 되면 약 민간 부담금은 4,290만 원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이 정부 지원금 최대 1억 원 하고 이 4,290만 원을 더해주면 총 사업비가 되는데, 이 총 사업비에서 이 1억 원이 70% 이하인가 이걸 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계산을 해주면 이제 민간 부담금이라는 게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 민간 부담금을 가지고 우리 비율을 다시 나눠줘야 돼요. 정부 지원금이 70%를 지원해주고, 그 다음에 현금 부담금이 10%다. 그 다음에 현물 부담금이 20%다. 라고 했을 때, 예비 창업 패키지, 초기 창업 패키지, 창업 도약 패키지, 요 세 가지는 보통 7대 1대 2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요런 비중을 보고 계산을 한다는 거죠. 계산이 비중이 조금씩 달라지게 되면 여기서 조금씩 수정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민간 부담금이 이제 4,290만 원일 때
이 4,290만 원에다가 왜 0.34를 곱해주느냐? 그러니까 0.33을 곱해주게 되면 총 사업비가 10% 이하로 책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 이상 현금을 더 내는 게 맞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0.34를 곱해준다는 거죠. 반대로 민간부담금은 우리가 최대 20% 이하로 책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0.66을 곱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1억 원 지원일 때 최대로 부담해야 되는 현금 부담금은 1,460만 원이고 그 다음에 현물은 2,830만 원이 된다는 거죠. 현금과 현물로 이 민간 부담금이 구성되어 있다고 했는데 이 현금은 그냥 우리 통장에서 이체하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넘어가고 이 현물에 대해서 좀 설명드릴 건데 현물은 인건비도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공장이나 사무실 임대료 내는 거가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계 장비, 요 기계 장비를 하게 되면 이 기계 장비에 대한 우리 사용료도 비용으로 책정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런데 기계 장비는 저는 요거는 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 기계 장비를 구매한 날짜로부터 이 사용하는 시점에 따라서 감가상각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기계 장비 사고 나면 구매했던 내역이라든가 이 관리가 창업자들은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계 장비에 대한 감가상각하는 것도 어렵고 그 다음에 이 기계 장비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증빙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우리 창업자들한테는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기계 장비는 넣지 않는다라는 거고 임대료는 가능합니다만 우리가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인건비만으로 충분히 현금 부담이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임대료를 현물로 잡을 필요는 없다는 거죠. 다만 현물로 잡게 됐을 때 우리가 이제 그 아는 사람, 그 다음에 지인 이런 사람들한테 그냥 통장에 이체해 주는 거 안 됩니다. 세금 계산서 끊어서 이체 영수증이 남는 이 그런 증빙 자료가 되는 부분들만 인정이 되기 때문에 임대료 가능하지만 저는 추천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오직 이 인건비만으로만 민간부담금 현물을 계상하자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월급인데요. 월급에서 우리가 보통 급여가 있고, 그 다음에 4대 보험 기업 부담금이 있고, 그 다음에 1년 이상 근무한 사람들한테는 퇴직급여 충당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우리가 민간 부담금의 인건비를 책정을 해주는데, 자, 이게 계산하기 어렵다. 어렵다라기보다는 좀 헷갈린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그냥 간단하게 우리가 직원급여가 200만 원이면 그냥 그 200만 원에 대해서만 생각하자는 거죠. 자, 200만 원 기준으로 더 지급하는 거는 상관없습니다. 덜 지급했을 때는 이 민간부담금 우리가 부담하겠다라고 한 금액보다 모자라기 때문에 이건 문제가 돼요. 근데 더 지급하는 거는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4대 보험 기업 부담금과 퇴직급여 충당금은 사실 더 지급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냥 급여만 보셔도 충분합니다. 자, 우리가 예비 창업 패키지는 민간 부담금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채용하고 우리 신규 인력으로 그냥 100% 참여로 잡으시면 됩니다. 대표자도 100% 잡고 그 다음에 팀원도 100% 잡아서 지급하면 되는데 우리가 대표자는 인건비 지급이 불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팀원에 대해서만 급여 책정해서 우리 지원금에서 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년창업사관학교인데요. 청년창업사관학교는 좀 특이합니다. 어떤 게 특이하냐면 우리가 경력에 따른 기준 인건비를 책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보통 학사 졸업 기준으로 따지면 월 220만 원 정도 대표자 인건비를 책정해 준다는 거죠. 그러면 대표자 인건비가 220만 원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협약 기간, 이 협약 기간 동안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개월 수만큼 곱해주게 됩니다. 물론 9개월, 10개월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도 있는데 10개월로 표시되어 있으면 저는 그것보다 한 달 정도 줄여서 9개월 정도로 표시해 주는 게 좋고 또는 9개월로 표시되어 있다면 8개월 정도로만 계산해 주는 게 낫다는 거죠. 첫 번째 협약하는 달과 마지막 달에는 우리가 인건비 계산하는 게 쉽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한 달 줄여서 책정해 주는 게 좋다는 거고
이 청년차원사관학교에 한해서만 대표자 인건비는 2배로 인정해 준다라고 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을 계산하면 우리가 3,520만 원이 나오게 되는데, 우리 정부 지원금 1억 원 신청해도 현물은 3,500만 원 이하로 계산되기 때문에 대표자 인건비만 100% 해서 참여를 측정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초기 창업 패키지를 좀 얘기 드리면, 초기 창업 패키지는 이제 개인 사업자분들이 있을 거예요. 개인 사업자분들은 이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 기준으로 이제 계산을 하게 되는데, 만약 소득이 없거나 370만 원보다 이하로 책정되는 경우에는 그냥 월 급여는 370만 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 요 같은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서 이 상용 근로자 1인당 월 평균 임금 기준을 잡아놓게 되는데, 대표자가 소득이 없기 때문에 이 평균 임금을 그대로 따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평균 임금을 보면 대략 370만 원 정도 되는데, 기간 8개월 동안 우리가 계산을 하면 대략 2,960만 원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1억 원 정부 지원금에 맞춰서 신청해도 현물은 2,960만 원 이하로 계산되기 때문에 대표자 인건비만 100%에서 책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창업도약 패키지인데요. 창업도약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최대 금액 3억 원까지 신청할 수 있는데, 우리가 3억 원으로 신청하면 이 현물은 최대 8,500만 원 이상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대표자 인건비를 최대 금액으로 잡아도 3,330만 원밖에 안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추가적으로 현물이 더 필요한데, 우리가 보통 직원을 현물로 또 잡을 수 있습니다. 이 직원은 기존에 있었던 인력들을 계산하면 되는데, 우리가 직원들 신입 기준으로 월 200만 원으로 이 급여 책정해놨다라고 했을 때 9개월 기준으로 대략 1,800만 원 정도가 나오게 되는데, 이 1,800만 원에 직원이 3명이 있으면 우리 대표자 인건비 포함해가지고 이 8,730만 원이 나오니까 대략 우리 현물은 커버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면 최대 3억 원 신청했을 때 우리가 직원이 들어가야 되는 항목들은 총 대표자 포함해서 4명이 들어가야 우리가 현물을 대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직원 인건비가 우리는 뛰어난 사람을 채용했기 때문에 월 200만 원이 아니라 월 400만 원 준다 라고 하면 여기서 직원 1명 빼면 되겠죠. 또는 월 300만 원에 지급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2명만 넣어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비중에 대해서는 계산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대표자 참여율이 여기서 100%일 경우에 만약에 디딤돌 과제나 이런 R&D 과제를 신청할 수 있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당연히 가능합니다. 이 창업 패키지 사업과 R&D 사업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창업 패키지 사업에 참여율이 책정되어 있다고 해도 우리가 R&D 사업의 참여율하고는 전혀 다르게 계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디딤돌하고 그 다음에 여기 창업 패키지 사업하고 요거는 별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민간 부담금은 사업비 선정되고 난 이후에 최종 결정됩니다. 정부 지원금 이게 확정이 되면 그 비율에 따라서 현금, 현물이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민간 부담금은 사업비 통장에 입금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기업에서 먼저 사용하고 난 다음에 민간 부담금으로 인정해달라고 신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는 사업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협약 내용들 잘 살펴보고 담당 간사의 그 의견에 따라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민간 부담금은 정부 지원금과 함께 아이템 개발하는 데 사용하기 때문에 기관에서 세금 계산서 발행하거나 또는 영수증 증빙하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정부 지원금 받은 내용은 우리가 거래하고 있는 회계사무소에다가 이 협약 금액하고 사업비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알려줘야 이 경상연구개발비로 나중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잘 알고 있는 회계사무소와 진행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추후 우리가 사업 진행하면서 사업비 사용하게 되면 다시 한 번 더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리서치 헬퍼 박 대표였습니다.